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가 볼 내용은 등비 수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등차 중항, 합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등비 수열이 어떤 건지, 자, 등비 수열도 설명을 하면은 A1, A2, A3 이렇게 항들이 쭉 나열된 거,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이 1인데 두 번째 항이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자, 여기서 얼마가 늘었다? 플러스 2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 곱하기 3을 해서 3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세 번째 항은 똑같이 3배를 하면 9가 되고, 그 다음도 3배를 하면은 27. 자, 이렇게 항들이 각각 몇 배씩 점점 더 커지거나 혹은 몇 분의 1씩 점점 더 작아질 때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항은 식으로 나타내면 역시나 A는 초항,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초항. 그리고 R은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에서는 D라는 공차가 있었죠. 자, 요 R 자체는 뭐가 된다? 공비. 공비가 되니까 요렇게 A 곱하기 R의 n-1승. 등차 수열에서도 n-1승을 했고 등비 수열에서도 n-1승을 했는데 A 곱하기 R의 n-1승이 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반항 공식을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비 중항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A랑 B랑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양쪽 끝에 곱한 것은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다. 요것도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 항은 A니까 똑같이 A가 되고,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여기 등비 중항 공식대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은 A 곱하기 AR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거의 제곱은 AR의 전체 제곱. 자,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 요 1-R이면은 분자도 1-R의 n승이고, R-1일 때는 R의 n제곱 -1. 요 R은 우리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어떤 걸 쓰겠습니까? 요 2번을 쓰겠죠. 2번을 써야지 우리가 분모분자에 전부 다 양수로 나오고,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앞에 공식을 써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등비 수열에서는 R이 1인 경우에는, 자, R이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이렇게 A가 쭉 그대로 가는 게 몇 개 있다? N개. N개 있기 때문에 R이 1인 경우에는 SN은 N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항과의 관계가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인데, SN, N항까지 합해서 SN-1을 빼면은 AN이 나온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1 플러스 AN이 SN이죠. 그리고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1까지 합이 S의 n-1이죠. 자, 그러면은 SN에서 SN-를 뺀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면은 이 모든 게 쭉 다 없어지고 AN만 남겠죠. 그래서 AN이 SN에서 SN-1을 뺀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는 문제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요 n은 2 이상부터 성립하니까 첫 번째 항은 S1, Sn에다가 우리가 1을 넣어서 구한다는 거 요까지만 확실히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우리가 Sn을 n항까지 합이라고 했을 때 S10에서 S8을 뺏는 게 분의 A8을 했는 게 3분의 4라고 했을 때 A2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써보면은 S10-S8이 A10이랑 A9가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부터 8까지 합이고 1부터 10까지니까 19는 두 개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덟 번째 항은 일반항을 써서 AR의 7승이 되고 분모에는 AR의 8승 플러스 AR의 9승. 자, 이거 했는 게 3분의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갖고 있는 거 먼저 식을 정리해주면은 AR의 7승을 꺼내주면은 R 플러스 R의 제곱이 남고 위에는 AR의 7승이 남죠. 이게 3분의 4가 된다는 내용이니까 자, 얘를 똑같이 날려주면은 올린 다음에 X자로 곱해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은 4R 플러스 4R 제곱 넘겨주면은 4R 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3이 0이죠. 자, 여기서 A2의 값을 구하는데 먼저 R을 구하려면은 자, 이거를 2라고 하고 1, 3으로 하면은 자, 6이고 2니까 여기 밑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R 플러스 3 그리고 2R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혹은 R은 2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건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비 R 자체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항은 자, A2는 A 곱하기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5가 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S10에서 S8을 뺏는 게 요거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일반항 구하는 거에다가 넣어서 식을 정리해주고 공비를 구하는 2차 방정식 문제, 평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등차와 등비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렇게 숫자 4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게 A랑 10, 17, B. 자,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7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플러스 7, 여기서도 플러스 7이니까 A는 3이 되고 B는 24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3, X, Y, 24. 자,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자, 여기서 곱하기 얼마를 했죠? 곱하기 등비니까 R을 했고 여기서도 곱하기 R 그리고 여기서도 곱하기 R. 자, 그러면
3이 24가 되기 위해서는 R에 3승을 곱했죠. 그러면 3 곱하기 R의 3승이 24니까 어떻게 되죠? R은 얼마가 된다? 자, R은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8이 되고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구했죠. x는 얼마죠? 3에서 2를 곱하니까 x는 6. y는 얼마죠? 여기서 또 2를 곱하니까 12. 그래서 내가 구하는 x 곱하기 y는 6 곱하기 10이니까 자, x, y는 7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3점짜리 치고는 4번이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거저주는 내용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각 항이 우리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일정하게 몇 배로 얼마씩 곱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은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등비 수열이 어떻게 됐었죠?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 요게 일반항이었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A3,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의 4배와 같다. 그럼 세 번째 항을 쓰면은 AR의 제곱이 첫 번째 항 곱하기 4와 같으니까 공비 R은 얼마? 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공비를 먼저 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일곱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자, 그게 여섯 번째 항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정리해 주면은 A 제곱에 R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하나 없어지고 얘도 R의 4승이 남게 되니까 자,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4제곱을 하면은 4제곱은 16이 되니까 첫 번째 A는 얼마? 16분의 1이 돼서 그러면 내가 구하는 첫 번째 항은 바로 16분의 1이 나왔죠.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쉬운 문제인데 일반 항을 구하는 식을 통해서 항을 구한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하든가 아니면 이 구한 R을 대입해서 넣어주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의 일반항은 이제 확실히 외울 수 있겠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가 되게 길죠?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했듯이 문제가 긴 거는 그림이 주어져 있을 거고 그 그림을 해석하면은 이 긴 말을 사실 읽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문제니까 한번 읽어봐 주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형의 종이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A1, B1, C1, D1이라고 하고 각각 변을 연결한 것을 접는 선으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은 모양을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다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했는데 자, 그 SN에서 접힌 모든 선들의 길이 합을 LN이라고 했을 때 L1은 4루트 2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 건데 자, 그림은 이렇게 나타내어 있습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인데 요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접었을 때 만나는 요 접히는 면들, 접히는 선들을 우리는 요 노란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노란색 선들의 합을 S1의 노란색 선들의 합을 L1이라고 했는데 그 L1의 길이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자, 요거 길이가 2라고 했으면 요거는 1이죠. 여기도 1이니까 요거 하나의 길이가 얼마다?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구하는 L1은 4루트 2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 한 번 더 접었을 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 번 더 접었을 때, 자, 먼저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죠. 자, 요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접으니까 요 빨간색 부분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L2를 구하게 되면은, 자, L2는 4루트 2에서 요거 하나의 길이가 얼마죠? 2가 되죠. 2니까 2, 4, 6, 8 플러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번 더 접으면은 여기서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요렇게 네모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요 중점을 각각 연결한 요 흰색 선들이 생기게 되니까,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요 흰색 선들이 4개가 더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흰색 선들의 합은 요거까지 끄어줘야겠네요. 자, 이 선들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4루트 2 플러스 8에서, 자,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2루트 2가 되겠죠. 왜냐면은 요 대각선 길이와 요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으니까 2루트 2가 4개니까 여기서 8루트 2를 더해줘서 세 번째는 12루트 2고 플러스 8은 그대로 되겠죠. 자, 요까지 했으면 우리가 규칙을 발견했는데 4루트인데 그대로 있다가 4루트에 2배를 더해줬고, 그리고 8에서 8 그대로 있다가, 그럼 네 번째는 12루트 2가 그대로고 8의 2배는 얼마죠? 16이니까 플러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이번에 여기 정수 부분 우리가 24는 그대로 있고 4에서 8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또 16 루트 2를 2배씩 커지는 걸 알기 때문에 28 루트 2 플러스 24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노란색이 이렇게 있었으면, 자, 이거를 그냥 옆에다 한번 그려보죠.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다음 빨간색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흰색은 요 중점끼리 또 연결한 이 부분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가 L을 구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규칙을 알면은 기존에 있던 게 2배씩 늘어나는데 한 항을 건너뛰고 2배씩 늘어난다는 걸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4루트 2가 그대로 있는데 먼저 8이 있고 4루트 2의 2배니까 8루트 2를 더하면 12루트 2. 그 다음 8이 그대로였는데 8의 2배인 16을 더하면 24. 24가 그대로고 8루트 2에서 2배니까 16루트 2를 더하면은 28루트 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4 플러스 28루트 2.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이 되게 길고 복잡한 문제들은 그림을 보통 친절하게 내줍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그 친절한 그림을 보고 말을 해석해서 문제만 이해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고 좀 더 관심을 갖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등비수열 5번째 문제입니다. 16번에 4점짜리 문제라서 우리가 겁먹기 쉬운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세항 A2, AK, A8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항 A1, A2, AK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K랑 A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항이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 AN이라고 했으면은 요 숫자도 같은 간격으로 늘어나야지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래서 A2가 있고 AK가 있고 A8이 있으면은 자, 여기 가운데 숫자가 2에서 8까지는 6이 늘어났으니까 K가 5가 돼야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이 같은 만큼 늘어나야 하니까 K가 5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공차가 6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은 얼마다?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얼마다? A 플러스 6이 되겠죠.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항은 다섯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얼마다?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개가 우리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뭘 쓰면 되죠? 등비 중항을 쓰면 되겠죠. 등비 중항은 첫 번째와 마지막 거의 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 A 플러스 24를 곱했는 게 A 플러스 6의 제곱과 같으니까 자, 먼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4A가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 돼서 자, 정리해주면은 12A가 36. 내가 구하는 첫 번째 항 A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게 K와 첫 번째 항이니까 3 플러스 5를 하면은 내가 구하는 답은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성질과 등비 수열의 성질을 알고 그리고 늘어나는 일반항을 쓴 다음에 등비 중항을 쓰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항 그리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A2와 A8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는 당연히 A5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고 이 문제는 간단히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